그런 게 아닌데 이제 장황한 얘기보다 처음부터 러시아의 전쟁 목적을 한국이나 서방은 잘못 읽고 있다. 그렇게 보면 다른 분석이 다 틀려집니다. 러시아는 단 한 번도 우크라이나 전체를 정복할 생각이 없답니다. 자, 왜 그게 중요하냐면 정복할 생각이 있고 그렇기 위해서 전쟁을 했다면 지금 러시아는 지고 있는 거나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정복을 다 못하고 있으니까. 못하고 있으니까. 네. 그게 아니고요. 러시아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2014년 체제, 민스크 협정이라 그래서 그 당시에 동우크라이나 부근에 자치권을 주기로 하고 네. 그때 이제 세웠던 것을 우크라이나가 어기고 나토에 가입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건 처음에 전쟁이라고 안 부르고 작전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러시아는 그때 체제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잘 이해하시려면 한국 생각하면 돼요. 서양 세력인 미국과 일본, 대륙 세력인 중국과 소련, 당시에 소련이잖아요. 사이에 완충제들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전략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정복을 해버리면 다시 폴란드하고 국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토하고 바로 러시아 바로 옆에 다 가져가면요. 그걸 감당하기가 쉽지 않고요. 예. 오히려 러시아는 근데 초기에 왜 그러면 키우를 때렸냐? 그것도 예상 밖이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그거는 점령하기보다는 전체 사실 우크라이나가 항복하고 동우크라이나를 내줄 거라고 생각했던 계획은 차질이 빚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확실히 러시아 군대는 원하는 만큼 하진 않았지만 마치 그게 함락하다가 후퇴했고 지금은 동우크라이나조차도 우크라이나의 반격에 의해서 위험하다. 지금 이런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아, 원래도 동우크라이나만 가져올 생각이었어요? 예. 그게 민스크 협정 2014년입니다. 2014년에 그때 당시에도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제 내전이 있었죠. 그 내전을 중단하는 그래서 독일과 러시아와 이런 국가들이 협정을 해서 맺은 협정이 민스크 협정입니다. 그게 이제 더 이상 미국 쪽 그 세력을 확대하지 마라. 제일 중요한 건 동우크라이나에 대한 자치권. 네. 동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지만 네. 사실상 러시아 사람들도 네, 많이 친러시아계가 살고 많고요. 주민들이 다 친러시아니까 네. 여기는 그냥 우크라이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치하도록 두자. 거기에 우크라이나도 서명하고 러시아도 도장 찍고 그렇죠. 독일이 증인 쓰고 그렇게 했어요? 그 순간에 그럴 수 있었던 게 친러 지도자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젤렌스키가 등장하면서 그것을 다 파탄내고 사실 자치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 나라도 대통령 바뀌면서 외교 정책이 다 바뀐 거죠. 흐트러졌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러시아는 처음부터 전쟁을 부르지 않고 왜 러시아가 전면전을 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죠. 러시아가 처음에는 작전이라고 불렀고 요즘은 전쟁이라고 부르긴 부르지만 부분 동원령만 내렸잖아요. 전군을 내리거나 막 무차별 폭격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 말은 뭐냐 하면 러시아가 제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면전이 아니라 제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인 건 전쟁이지만 제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교수님 보통 사자가 토끼를 잡더라도 전력을 다한다는 말이 있는데 자기네 군인 보낸 전쟁인데 전쟁이든 작전이든 뭐든 실전인데 적당히 하는 게 어딨어요? 그거 좀 이상한데요? 여기서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는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에 강제로 내몰려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가 차지하기를 원하는 돈바스 지역 사람들은 러시아계가 다수라는 이유로 무자비한 탄압을 받고 죽임을 당해왔습니다. 특수군사작전 직전에도 키예프는 돈바스에 수천 발의 포격을 해댔습니다. 이래도 전쟁 안 할래 하는 식으로 러시아의 군사 행동을 유발했습니다. 돈바스 지역 사람들은 2등 국민이라는 이유로 무자비한 폭력에 시달려왔습니다. 러시아계가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포격을 당하고 식수 공급도 하지 않아 빗물을 받아서 생활했습니다. 유치원, 학교, 노인 요양원에도 박격포와 로켓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러시아의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그게 거의 10년입니다. 일부는 못 견디고 러시아로 떠났지만 대다수는 자기 고장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고 싸웠습니다. 이를 반군인의 모에 떠더니 무슨 무장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사회 차원에서 들고 일어난 거였습니다.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민을 보호하기 위해
키예프 정권과 미인스크 협상도 했지만 다 허사였습니다. 내전은 계속 진행됐습니다. 키예프 정권은 IMF로부터 빚까지 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2015년 영국 가디언 기사입니다. IMF는 키예프 정권이 부패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기사는 단순히 부패 문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명분은 부패지만 사실은 돈을 빌려서 전쟁을 하지 말란 얘기였습니다. 돈을 빌려서 법적으로는 자국민인 돈바스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IMF는 당시 대출을 꺼려하긴 했지만 못 이기는 듯 키예프 정권에 돈을 빌려줬습니다. 제가 정전 협상하고 예. 한쪽에서는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동부전선과 서부전선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양상으로 갈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저도 상당히 동의합니다. 선을 어디서 그을 거냐 가지고 네. 지금 싸우는 거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설득시킬 거냐. 저는 여기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든지 지금 공화당에서는 밑빠진 벌써 얘기하거든요. 밑빠진 독에 그만 물을 부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은 괜찮은데 내년에 또 겨울이 춥다면 사실 지난 겨울은 따뜻했기 때문에 에너지 대란이 적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면 이게 소모전 이후에는 다들 지칠 때쯤 되면 그런 결말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이 전쟁이 뭐 더 확산될 것으로 베팅하기보다는 이러다가 서서히 그냥 전쟁 끝나는 쪽으로 아니면 보는 게 맞겠네요. 지지부진한 전쟁 상황이 이어진다. 한번 보시면 이번에 이 소위 말하는 군사 반란이잖아요. 봉기가 무장 봉기가 일어났을 때 예. 미국에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푸틴이 정말 큰 위기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의외로 제가 미국 언론들 보면 오히려 미국이 조용했잖아요. 미국 며칠 전에 알고도 개입 안 했잖아요. 그 이유는 전쟁하다가 프리고진이나 이런 인간이 만약에 정권을 잡으면 이 전쟁은 바로 끝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아, 통제가 안 통제가 안 되죠.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만약에 북한의 김정은이 갑자기 실각하면 마치 순순하게 우리한테 들어온다는 게 아닌 거거든요. 예. 훨씬 더 전쟁은 어. 걷잡을 수 없을 수도 있고 그게 프리고진한테 들어간 인간에 들어가면 핵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는 전면전으로 갈 수도 있어서 완전히 유럽 전체가 전쟁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역설적으로 미국은 전쟁 중에 오히려 통제력이 있는 푸틴이 있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러나 선전전에서는 심리전에서는 예. 계속 밀어붙이겠죠. 그래서 사실 러시아로는 제일 좋은 거는 러시아 내부에서 선거를 통해서 푸틴이 갈리거나 예. 또는 푸틴이 더 이상 이득이 안 된다 해서 자체가 철군하는 것이 최고죠. 저런 군사 반란이 일어나서 이 일종의 아나키상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것이 훨씬 더 불안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푸틴하고 서방 쪽하고 뭔가 물밑 접촉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평화협상은 간간히 있습니다. 중국도 끼어들고 예. 그다음에 이제 유럽 국가도 끼어드는데 이게 내년 지금 그야말로 3월 4월에 지금 우크라이나 선거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선거, 그다음 한국 총선, 미국 대선도 다가오고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 가면 협상 얘기가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도 우크라이나가 지치고 하려면 저는 전쟁이 죄송한 말이지만 1, 2년은 더 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뭐 쿠데타 반란 프리고진 사건은 야 러시아가 진짜 거의 망조가 들었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저는 분명히 이게 타격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전쟁 정규군 대 정규군의 전면전이 아니라 예. 용병을 앞세운 전쟁으로 재미를 본 거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그게 선을 넘었고 실질적으로 프리고진도 자기가 용병 정도로 머물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 근데 용병보다는 이제 정규군으로 자꾸 옮겨가는 거 사실 그 푸틴하고 프리고진 사이에 연락망도 계속 뜸해지고 예. 그러니까 프리고진은 위기를 느꼈겠죠. 그리고 예. 실진지 모르겠지만 정규군에 의해서 폭탄도 맞고 예. 보급품도 제대로 공급 못 받으니까 예. 자기의 위치를 테스트해 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푸틴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고 이거는 군 수뇌부를 향한 거라고 정의의 행진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예. 그런데 결국 그렇게 군사 반란을 올라가다가 이거
처음부터 푸틴하고는 상대가 안 된다는 걸 깨달았을 거고요. 자기 목숨 부지하고 저는 벨라루스로 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몰랐어요. 자기가 한번 붙어보면 될 줄 알았다가 왜냐하면 그 안에서 그랬고 워낙에 일종 전쟁 영웅으로 걸려졌고 근데 왜 그러면 일으키기 전까지는 가능성이 있다고 받는 게 뭐냐면 이제 비난을 하고 SNS로 계속 압박을 하니까 오히려 자기 손을 들어줄 줄 알았던 푸틴이 이제 모든 용병은 국방부와 계약해라 직접 예. 밑으로 들어와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시스템 말로 빡쳐서 어. 다시 군대를 몰고 갔는데 그게 이길 가능성이 없는 전쟁 그 반란을 했는 거기 때문에 돌이킬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올라가는 과정에 프리고진이 모스크바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하여튼 외신들에 나오는 걸 보면 네. 러시아 국민들이 막 지지하고 셀카도 찍고 네. 뭐 이렇게 그야말로 무혈 입장에서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그냥 놔뒀다는 설도 있고 뭐 하긴 하지만 러시아 그 현상만 보면 러시아의 국민들은 이 전쟁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가 보다. 어쨌든 푸틴의 반란군, 이른바 반란군이 올라가는 걸 막 지지했다는 게, 야, 그걸 보고 이제 푸틴은 이제 아닌가 보다. 여론 80% 지지율이라는 게 좀 허황된 숫자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들었는데요. 뭐 사실 러시아 안에서 나오는 80%는 좀 과장될 수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뭐 젤렌스키는 전쟁 전에 30%였는데요. 뭐 그렇게 치면 전쟁을 하면 그 이 국기 아래 모인다는 네. around the flag 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예. 것도 작동을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전쟁 중인데 고속도로 1000km거든요. 예. 처음에 출발했던 로스토프 나우에서 출발해서 1000km인데 500km 정도에서 멈추잖아요. 예. 근데 이게 모스크바 주변을 확실히 장악하고 방어선을 구축하는 거하고 그게 무장 봉기라도 예. 전쟁 중에 그 1000km를 흩어져서 어. 때마다 무력 충돌을 하거나 방어선을 치는 것은 작전으로도 별로 현명치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왜 시민들이 다 환영했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영웅이고 SNS 스타하고 이번 전쟁 연예인을 만나는 것이고 거기와 오히려 거기서 정규군과 전쟁을 했더라면 예. 그 전쟁을 했는데도 시민들이 그들 편에 있어서 우리가 왜 미얀마나 그런 것들 보는 것처럼 그랬다면 그거는 전적으로 반란을 지지하는 거지만 예. 전쟁 상태 아니다. 나는 푸틴을 치러 가는 게 아니다. 아. 그다음 저항도 없으면 사람들 나와서 SNS 사진 찍죠. 해석이 지금까지 나왔던 언론에 나왔던 해석하고 많이 다르네요. 뭐 어? 저도 100% 아는 것도 아니고 제가 러시아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실상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연구진들하고 계속 얘기를 해보면 우리는 계속 추적을 했고 그분들이 러시아 원문이나 우크라이나 원문들을 다 대조하면서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프리고진은 지금 벨라루스 대통령이 그러면 그 푸틴한테 얘기 잘 해줘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루카첸코나 그게 그러니까 일종의 쓰레기 집단이죠. 솔직히 말해서 루카첸코도 벨라루스라는 독립국이 있지만 30년의 독재를 하는 가장 큰 근본은 러시아의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없으면 무너집니다. 예. 프리고진도 똑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그너 그룹이 완전히 독립돼서 러시아가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그려왔지만 실제로 국영기업 같은 거거든요. 러시아는 푸틴과 푸틴 측근이 웬만한 국영기업은 자금줄과 무기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떴다고 이제 내세우는 거. 루카셴코는 그걸 너무 잘 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곳에서 사실 같은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고진한테 프리고진과 비슷한 입장이에요. 프리고진하고. 반대하면 날아가고 예. 충성하면 유지할 수 있는데 그거를 지금 이 봉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근데 루카셴코는 어떻게 될 거냐는 아는 거죠. 운명을.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전화했을 때 지금 계속 올라가면 너 죽는다, 쓸어버린다. 그리고 얘기했을 거고 예. 내가 푸틴한테 확실하게 너의 안전을 책임지겠다. 그리고 너는 우리 여기로 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 정도로 예. 저는 마음을 돌렸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했네요. 그럼 어쨌든 그렇죠. 벨라루스 대통령이. 그렇죠. 푸틴의 체면은 이번에 쓰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거 자기한테 반란하는 걸 살려주고 망명을 그냥 두고 그다음에 그 4,000명 되는 반란군들을 그냥 집에 가거나 벨라루스 가거나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군대로 들어가는 게 말이 되냐는데 예. 거꾸로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그 말이 뭐가 있었냐면 그런 걸 보니까
또 다른 가설은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었나. 오히려 군부를 숙청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 다음에 향후에 군 개혁을 할 그 빌미를 받기 위해서 한가 그런 의심 저도 했고요 했었는데 예. 지금 푸틴이 엄청 화를 내는 게 저게 메소드 연기가 아니면 실제로 좀 위협을 느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짜고 친 고스톱 같지는 않지만 이후에 그러면 푸틴의 권위가 이렇게 떨어진 거 아니냐.